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처음에 임상시험이 뭔지,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구조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한미약품 사태, 그리고 NRDO라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이어서 좀 산업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제약하고 바이오는 엄밀히 다릅니다. 제약이나 바이오 큰 틀에선 똑같아요. 치료제를 만든다, 이런 거는 큰 틀에선 똑같은데 다른 이유는 하나예요. 화학물질로 만드냐, 이게 제약. 살아있는 세포로 가지고 만드냐, 이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은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 떠오르는 시장이었고요. 그 전에는 제약 산업이 되게 크게 몇백 년을 잡고 있었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젠, 화이자, 또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글락소미스, 그 다음에 또 많죠? 되게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뒤늦게 제약과 바이오 산업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 요 정도일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이런 기업들을 좀 얘기를 드릴 것 같긴 하지만 요 정도고요.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전부터 다른 국가, 특히 선진 국가는 이미 이전부터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단백질 치료제가 있고요.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안티센스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종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케미칼, 화학으로 만든 거는 제약이죠. 여긴 제약, 여긴 바이오 의약품인데 제약에서 이제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둘 다 똑같이 바이오 의약품도 오리지널 약이 있고 복제를 해요. 단순히 똑같이 복제하면은 이름이 조금 달라져요. 제네릭, 여기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베터, 개량해서 그러니까 복제약을 한 번 더 개량을 해요. 기능을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오 베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네릭이 뭐야? 오리지널은 보통 다 알아요. 근데 제네릭이 뭐야? 바이오 시밀러가 뭐야? 바이오 베터가 뭐야?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릭 시장이랑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오리지널은 특허권이 30년밖에 안 될 거예요. 30년 정도 지나면은 특허가 풀려가지고 이 만들어내는 기술, 배합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공개가 되는데 전에도 한번 그 비아그라랑 시알레스 이런 것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시장 점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마구잡이로 뛰어들어가지고 장면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장면 전쟁이 펼쳐지면서 엄청나게 이 이름에 대해서 특허들이 계속해서 별 이름 다 나와요. 진짜 별별 이름들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 재미가 좀 있었는데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지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아무튼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 커지는 시장이다. 왜냐면 약가가 달라요. 약가가 다르면 오리지널 약가는 비싸서 안 쓰고 차라리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약을 써서 똑같은 효능이라면 더 저렴한 거 쓰겠죠. 그래서 약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학성의약품이랑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비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들은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글로벌 시장 규모를 비교하면 베터가 더 커져요. 왜냐? 시밀러는 그냥 오리지널 의약품의 한 70% 수준으로 그 가격을 받는데 베터는 기능 하나 추가했다고 2배, 3배를 받아요. 오리지널 의약품의 2배, 3배. 이게 더 비싸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이미 그 바이오시밀러에서 기능 하나만 추가하면은 안정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요. 왜냐면 치료제로서의 효능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기능 하나 더 추가해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기능을 넣진 않고 그냥 조금 더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넣어서 하기 때문에 대신에 약가는 되게 비싸게 받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이오시밀러 하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있고요. 바이오베터 기업은 대표 기업이 알테오젠, 제넥신 정도가 있어요. 더 많은데
대표 기업은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의약품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커지냐? 여러분들 나는 이때까지만 살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고, 저도 딸아이가 있으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저는 또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원래 목표가 한 세기를 살아보는 겁니다. 제가 190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가는 그걸 경험을 해봤고, 이제 2000년대에서 2100년대 넘어가는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커지는 시장이고, 선진국일수록 여기에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많이 투자를 안 하죠. 제조보다는 이제 좀 더 응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런 쪽 의약품 시장, 이런 쪽에다가, 물론 여기도 제조는 하지만 개발을 해서 치료제가 나오면 그 치료제를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게끔 하지, 보통 자기들이 생산은 안 해요. 기밀인 경우에는 그것들을 자기들이 생산해서 유통하지만, 아무튼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죠. 정부 지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의약품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뭐 글로벌 기업들 나중에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 삼성전자, 대웅제약, 앞에 얘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많기도 하죠. 더 많은 기업들도 있고, 우리나라 교수님들,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해당 자기들이 연구하시는 그런 분야에서는 또 최고 권위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 좋은 산업으로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베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제베아투!